자, 그러면 일단 미국장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어제 뭐 그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한국은 네. 한국도 먼데이였고 뭐 중국도 어제 상위가 한 5% 빠졌으니까. 하긴 중국 네. 그러니까 미국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국발 아시아발 블랙 먼데이로 갔었는데 블랙이란 단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 좋은 게 아닌데 항상 어제 장에 또 아침엔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제 막판에 한 2시 이후에 확 밀어버린 게 있죠. 그런 이제 뭐 중국 장은 이제 전장이 있고 후장이 있는데 우리 장 시장에서 보면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본장이 열리고 또 이제 2시 반부터 이제 오후장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이 밀렸었는데 미국은 어제 밤새 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조금 이거 정말 힘들다 싶었을 거였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 테슬라가 트윗 인수한 거 말고는 사실 별 재료는 없어요. 예, 일종 흐름을 봤을 때는 뭐 4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다우가 그래도 한 막판에 약간 그러니까 우리 장어제 끝물하고 거의 반대쪽이죠. 오전 내내 전략 후강. 예, 이 후강이라 말하기도 조금 그래요. 왜 후강이라 그러려면 보통 개장 1시간부터 해가 쭉 당기면 후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끝에만 그냥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그 다우지수도 금은 금요일을 보냈었기 때문에 다우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10,0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000포인트입니까? 10,000포인트입니까? 1,000포인트입니까? 갑자기 헷갈렸네. 1,000포인트겠군요. 만이면은 난리 나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예, 자기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올랐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로 적어놨는데 다 안 좋은 재료예요, 사실은. 유가가 폭락한 부분, 이거 한 달짜리입니다. 조금 화면은 느려졌습니다만, 유가가 이제 98달러까지 떨어지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기름값 떨어졌으니까 좋겠다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왜 떨어지냐, 이거죠. 떨어진 이유가 결정적으로 수요 부진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부진이라는 건 이제 중국발 봉쇄라든지 긴축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가격이 내려가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서 수요 부진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떨어져도 뭐 공급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좀 이제 증가한다, 뭐 정산한다,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개한다 그렇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절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은 사실 뭐 호황제를 따진다 그러면 조금 한 51% 정도는 호재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고 달러가 계속 강하다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계속 한 달치 보게 되면 100선을 넘어오고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안 빠진다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유럽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중국도 한국도 아니고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파운드화인데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가 되겠군요. 그렇게 보게 되면 달러 약세는 첫 번째 트리거는 이제 유럽 쪽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거. 뭐 안 좋은 거 많이 아시길 겁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ECB라든지 뭐 외국 유럽도 긴축을 진행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가미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엔화 약세가 좀 큰 영향을 미치긴 해요. 예,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원화가 약하면 이제 우리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다 돈이 뭐 달러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수혜가 되는 기업보다는 피해가 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왜냐하면 그 매입 원가율이 오르니까요. 판가도 오르집니다만은 일부 이제 정말 수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 같은 거 빼고 나면 오히려 이제 매입 원가가 올라가지고 왜냐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철광석을 구입하더라도 또 비용이 비싸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은 국채금리가 툭 떨어졌는데 이것도 그럼 좋은 거냐? 일단 좋다 나쁘다 보면 그 유가의 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제유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금리 인상 가능 뭐 예를 들어서 긴축 우려. 근데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죠? 국채 가격을 올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증시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고 이제 이 원자재나 환율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리가 떨어진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뭐 미국발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만큼 주식시장을 팔고 채권 시장을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발 봉쇄라든지 긴축 우려가 가장 크고 호재 하나 말씀드리죠.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그 난리를 좀 칠 때도 5월 달에 한 50bp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이 그 셧마우스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셧마우스가 이제 회의 열리기 전에는 말을 안 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다음 주 5월 6일 정도 됩니까?
그때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이제 왈가불가할 건 없고 중요한 거는 6월달 75bp 인상설까지 나왔던 게 그 확률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호재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요일 날 아침은 그래도 미국 증시 기술적 반등을 품고 출발할 확률이 높겠다. 이제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양봉 화요일 아침은 오늘은 양봉 가능성이 높죠. 네, 어제 왜냐하면 2시 반에 또 메꾼 거 있거든요. 그거는 메꿔 가야죠. 네. 하여튼 뭐 하 대표님만 믿습니다. 화요일은 하 대표. 그러나 공수표일 때가 많다는 거. 아, 그렇진 않습니다. 한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 네. 일단 그 참 미국의 그러니까 호재가 없긴 없나 봐요. 네. 그 상승 이유로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봤는데 네. 트위터를 인수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개 매수를 하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제 다 저 머스크로부터 돈을 받잖아. 네. 그럼 그거는 어차피 또 커뮤니케이션 주식으로 그 돈이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다시 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호재를 참 희한하게 찾는구나. 그렇죠. 뭐 아무래도 또 가장 기사가 많이 노출된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한 부분, 인수를 확정 지었죠. 한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지금 3분의 1 정도 담보 잡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밤새 움직인 게 좀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오해로 다시 약간 이제 그게 영향은 좀 들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트위터라는 건 하나의 소셜 업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새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 이미 좀 죽어져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이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인 게 있어요. 움직인 게 있고 또 가상화폐 가격 자체도 한 4만 달러를 회복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트위터 자체의 주가라든지 테슬라 자체의 주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만 그거 연쇄 효과. 과연 시장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트윗 인수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인수를 하느냐의 그 부분인데 어쨌든 이 테슬라의 이 트윗 인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 또는 소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일단은 그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장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어제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했었는데 잘 나왔어요. 네. 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지금 잘 우리나라 장도 흔들리다 보니까 뭐 실적도 나쁘다 그러는데 이번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다 실적 발표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자동차였습니다. 어제 그 테이프를 잘 꺼내줬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이제 비즈니스 와치 자료, 현대차 출자 자료를 같이 좀 보시겠는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무려 30조 3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차가 없어 그러고 지금 사실 기아의 EV6 국내 구매자들 그 인도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매출 기준으로 30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1조 9천억이 나왔어요. 1조 9천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큰 콜을 했습니다. 큰 콜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기자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 등등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나왔나 했더니 일단 환율 좋았다.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우리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기아차 투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산타페라든지 SUV 비중이 역시나 확대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차 용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믹스 개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품 믹스 개선이라는 게 이제 제품의 라인업 자체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한쪽으로 지나치지 않게. 근데 효자는 누구냐? 현대차에서 마진율이 제일 비싼 차가 효자겠죠.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라인업 쪽에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뭐 YO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0.8% 정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매출 쪽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 이상 견인했으니까 결정적으로 현대차가 뭐 아반떼도 팔고 소나타도 팔고 그랜저도 팔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좀 단가가 높은 쉽게 말해서 대당 8천만 원 넘는 차들이잖아요. 그럼 제네시스 GV 세단 쪽에서 GV 뭐 G80, 90 그다음에 지금 90까지도 잘 나갔죠. 올해 그 이야기 드리면 삼성이 3월달에 1월달에 인사 변경했지 않습니까? 원래 대기업들 그 관용차라 그래야 됩니까? 임원진들마다 차 그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GV80이었는데 삼성의 조직 개편의 좀 특징이 뭐였냐면 사장단을 그 명수를 높여줍니다. 그때 그냥 차로 다 바꿔버릴 때예요.
GV90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장님은 집에서는 벤츠 타시더라도 회사차 보면 맞잖아요. 뭐 사장님이 만약에 정말 제네시스를 타는데 말단 과장이 만약에 뭐 벤츠 타고 출퇴근한다. 이게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국 사회 아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네시스가 잘 나간 거고. 그래서 또 기자들 질문했어요. 러시아 쪽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러시아 쪽이 3월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좋게 말한 건 뭐냐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3월달 러시아 공장 중단되고 있고 해외 쪽이 나쁘지만은 그게 개선되게 되면은 2분기, 3분기보다 좋아지지 않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좀 줬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아도 거의 뭐 같이 이제 간단히 적어 놨는데 1조 6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28%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한 네. 1조 원대 제가 알기로는 1조 3천억 정도 초반 정도였는데 여기서 잘 보면 내수는 줄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차를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근데 선방한 게 어디냐 하면 선방이 아니죠. 잘 나간 게 어디냐. 북미 쪽하고 인도 쪽에서는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아가 매출은 한 18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한 68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딱 보니까 잘 나간 게 스포티지.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관심 많은 산타페하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부품이 딸려가지고 다 조달을 못하고 해요. 못했다고 했지만은 친환경차 쪽, 니로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일 잘 나갔다고 합니다. 아까 68만 대 중에서 무려 11만 대가 기아가 친환경차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론 두 기업 모두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현대보다 기아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가 그동안 잘 버티고 또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강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네요. 아까 이제 잠깐 뭐 표 다시 보시면 현대차가 30조에 11조 9천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매출 30조에 영업이익 1조 9천. 네. 근데 현대 기아는 뭐냐면 매출이 18조 원. 그러니까 전체 한 60% 수준의 영업이익이 1조 6천이니까 셈을 해보면 얘가 더 잘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계 요인. 환율 효과라는 말 자체는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5천억 정도는 환율 효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조 9천억의 영업이익의 어떤 기여도에서 환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특별 이익이지 그게 상시적인 이익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효과로 잘 나온 건 있지만 환율 효과로 잘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질적인 성적 평가에서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어제 참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 네. 그렇게 우리 급락하는 장이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믿을 건 실적뿐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통인 것 같아요. 정론. 현대 기아의 주가는 오늘 뭐 아무래도 뭐 급등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주가 반영돼 있었으니까 실적을 확인한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되게 흔들리고 아시아 증시 흔들리잖아요. 뭐 중국 봉쇄 어쩌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댓글 올라옵니다. 야, 삼성전자 최대치인데 주가 안 올라가는데 그거는 상당히 지엽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 주식에 외국인 수급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중소형주들은 정말 잘 움직이거든요. 네. 미국도 지금 현재 이번 주도 가장 테크주인데요. 지금 S&P 500개 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프라이즈율이 한 7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스프라이즈 컨센을 낮게 잡으니까. 근데 잘 나온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증권의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그래프가 조금 작습니까? 요 약간 붉은색 막대기를 보시면 되는데 일주일 만에 자유 소비재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18.6%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이 지난주 발표했던 네, 이제 뭐 AT&T나 브라이즌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이 잘 나왔고 나머지 에너지 쪽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유소비재와 통신산업재인데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 어제 뭐 아침에 하신 그 어제 월요일 원래 박 차장님 하십니까? 월요일날 네. 박현상 차장. 네. 예. 갭의 아마 실적을 가지고 이제 혹평을 했을 건데, 근데 사실 그건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국이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미국이 갭 빠졌다 해가지고 주가 900포인트 빼는 거는 당연히 너무 일시적인 거거든요. 어제 한국 증시에서
의료체 갭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세 실업인의 영업 무역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미국의 테크주들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다우는 가중평균 방식인데 나스닥과 S&P 지수는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사용해서 지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주요 빅테크 5개의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잘 나오면 지수는 그냥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발표될 주요한 기업들의 이 티커입니다. 그러니까 티크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네, 숫자겠죠. 예, 코드봉이죠. 그래서 내일이죠. 이제 내일 정마감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인데 여기서 제일 잘 나올 친구는 딱 한 친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 네, 빌 게이츠, MSFT, 마이크로소프트만 기대치가 좀 커요. 근데 아마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적당한 수준이 나올 건데 조금 나쁘게 볼 게 이제 퀄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치자처럼 낮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흔들리는 정세에서 우리 장을 굳건하게 잡을 친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있고 아마존이 있고 인텔이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 시간으로 장 후반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되겠군요. 내일 아침에 반영될 거고 퀄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지금은 코드명을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메타로 사명은 바꿨고 티코도 변경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퀄컴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기대치 그리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바로 이제 금요일날 우리 장에 반영이 되겠군요. 잠깐만 28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헷갈리네. 이제 목요일날 장 마치고 맞네요. 금요일날 우리 장에 반영이 되겠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아마존도 거의 좋을 게 없죠. 인텔도 원래 인텔 실적 발표도 인텔은 워낙 실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아마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갭 또는 뭐 지난주에 넷플릭스 이런 관련주에 대한 정시 변동,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는 오히려 이번 주 잘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커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장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도 최소한 제가 볼 때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 아침에 애플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나온다면 너무 또 시장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실 또 이렇게 기대가 별로 안 좋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대가 이쪽은 별로 뭐 볼 것도 없죠. 기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또 저기서 반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페북은 안 그렇던데. 페북은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페북은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양봉의 길을 좀 불러 넣어줘야지. 우리 저커버거 이 친구도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에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페북은 좀 기다려보죠. 왜냐면 어차피 회사까지 이름을 메타로 바꾼 마당에 조금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 긴축 시기에는 가장 약간 너무 먼 이야기인데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익스포저가 제일 커요. 노출도가.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은 이렇다 치고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어제 중국의 급락에서 왔듯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중국.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세계 공급단의 문제, 이 인플레이션에 유발을 시키는 요소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다가 2년 만에. 우리 시영한테 한번 연락 좀 해봐요. 아니 진핑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핑 제가 씨라고 한 게 아니고 시진핑을 거꾸로 부른 겁니다. 진핑 씨. 진핑 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올림픽 때는 가만히 있더니 환장하겠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캡처해봤는데 이게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모 편의점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텅 비었죠? 텅 비은 걸 표시한 겁니다. 이제 싹쓸이 해간 거죠. 근데 여기는 되게 홍보용입니까? 왜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지? 제가 중국을 안 가봐가지고 깔끔합니다. 근데 텅텅 여기 보니까 뭐 정관장 몇 개만 좀 남았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장 저는 지금 우리 장의 포인트를 중국 장이 잡아가야 된다 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왜냐면 미국은 긴축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고 중국은 오히려 자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급단을 미국이 핸들링 한다면 수요단은 중국이 풀어가야 되는 게
글로벌 G2의 미션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이제 상해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정책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자 가장 뭐 중국 관련 코로나 정책 같은 걸 계속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보면은 너무 많은 기사가 되니까 두 가지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뭐냐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안화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어제 보니까 얼추 6 위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6 위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막판에 조금 좋은 건 뭐냐면 장마치고 나온 겁니다. 급기야. 예, 달러 기준 지급 준비율을 9에서 8%로 1% 정도 인하했습니다. 전력 인하, 전략적 인하. 예, 이 말인데 제가 전격 인하구나. 전격. 예. 아니 본인이 작성한 쓰고서는 헤매면 어떻게? 어제 지방 출장차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좀 자정이 오면서 제가 오타가 있었군요. 전격적 인하입니다. 전격. 저게 주는 의미. 자, 달러 기준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단 말은 뭐냐 하면 지급 준비율은 예를 들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의 뭐 공상은행이나 은행들한테 야 빨리 돈 내가 필요하니까 돈 이렇게 메꿔 할 때 기본적으로 예치해내야 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100달러가 있으면은 지금 내렸으면은 8달러는 갖고 있어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정도를 인하했단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1달러 정도가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시장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S 공급, 그러니까 스플라이 디맨드 커브에서 S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S가 늘어가게 되면 달러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 인하했단 말은 뭐냐 하면은 급격한 위안화 약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오늘 또 좀 열어봐 있습니다만 중국이 딱 지급 준비율 인하하니까 위안화가 치우가다 고개를 폭 숙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자체 이건 단순한 정시 부양책보다 지금은 달러 수요를 좀 자극시킨 요인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가 없다는 거 아니야? 부족하다는 거죠, 외환이?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돈을 풀게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갖고 있는 것들 시장에 달러를 풀어가지고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지급 준비를 인하한 것도 있어요. 달러를 늘린다. 그렇죠. 부족해서라기보다. 그건 부족해서는 외환 부유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것 첫 번째는 지금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또 침체된 어떤 그 수요 같은 걸 자극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유동성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부양책과 위안화 약세를 같이 잡아준다. 그리 볼 수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 똑같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는 지금 자율반동점 할 겁니다. 하겠지만은 중국의 동시효과 10시 20분 본토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은 상해 정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는 10시 20분 전후에 중국 변동성, 중국이 동시효과를 적어놨고 그리고 2시부터 2시 30분이죠. 예, 막판 같은 경우는 또 오후장 변동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정시가 조금 안정돼야만이 우리 국내 정시 같은 경우도 지나친 투매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부터 중국의 흐름에 따라 중국 네. 주식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시장도 연동될 수 있다. 꽤 크게 연동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양봉 하 대표님만 믿으면 되나요? 오늘은 저를 안 믿어도 어쨌든 지급 준비를 인하한 것과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보인 부분이라 대충 이런 흐름은 아침 초반에 잠깐 강하다가 바로 1, 20분 만에 바로 때릴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 번 더 한 10시 반 전후에 힘을 체크하는 게 오늘 장의 진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